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설명회를 할 목차부터 말씀드리면요. 우선 고등교육과정 수학에 관해서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고대부고 내신 경향과 그리고 저의 강의 전략, 그리고 저의 수강생들의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저희 모든 학교죠.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수학은요. 보통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수학 상이라는 걸 배우고요. 2학기 때 수학 하라는 걸 배웁니다. 네,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중학교 때에서 조금 연장선이에요. 근의 공식, 근을 다루는 방정식 문제, 그 다음에 2차 함수 문제 등이 직선 같은 것들, 그때가 수학상에 들어가져 있고요. 수학하 같은 경우에는 집합과 명제, 저희 때부터 있었던 그 집합과 명제와 그 다음에 간단한 함수들, 그리고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통계 부분, 확률과 통계 부분이 조금 들어가져 있어요. 얘는 훗날 사실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1단원 부분과도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하는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요, 저희 아이들이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배우게 돼요. 갑자기 2학년이 되면서 학업량이 좀 늘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은 수능에서의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수능 직접 출제 범위는 오로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만 수능 직접 출제 범위여서 수학 1, 2에서 22문제,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8문제, 이렇게 토탈 30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수능에서의 직접적인 데미지는 없으나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연계성이 짙은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1단원에서 접목되고요. 여기서 배웠던 이제 함수들은 훗날 이제 수원이나 이제 미적이나 수투 배울 때도 나오기 때문에 연계성이 너무나도 짙어서 매 순간마다 조금 꼼꼼히 좀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 사실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등급제인 거죠. 전체 학년에 우리 전교생의 4%만 뜬 걸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치열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즘 수능 같은 트렌드, 킬러 문항이 소위 없어졌다고 하는 수능 이제 트렌드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킬러 문항은 확실하게 없어진 거는 맞아요. 전보다 킬러 문항은 되게 많이 줄긴 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디테일한 계산법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 점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정답을 낼 때 3, 1 이렇게 떨어져야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갑자기 2분의 57 막 이러면 뭐지?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의 디테일이 조금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맞나? 하면서 다시 한번 푸는 거.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킬러라고 해서 중위권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도, 최고난도는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중위권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체감적인 부분에 대한 난이도는 상승해서 성적 차이는 별로 없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작년과 이게 작년, 그리고 이게 재작년 거거든요. 보시면 점수 보이시죠? 1등급이 보통 3개 정도, 수능에서 3개 정도 틀리면 1등급 맞을 수 있거든요, 수학은.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우리 이과 친구들 2개 혹은 3점짜리까지 포함해서 3개 정도 틀리면 되고요. 보통 문과 친구들은 확통 선택하거든요. 2개 정도 틀리면은 1등급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점수로만 보면 그렇게 벽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능까지도 잘 끌고만 가준다면 3등급 보이시죠? 3등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거 뭐라고 못 푸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다독여주면서 갈 필요가 있거든요. 마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수학 되게 많이 힘들어요. 2학년이 올라가면 바로 처음부터 배우는 게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의 폭탄이 투하되듯이 지수 싫어하고요, 삼각함수 싫어하고요, 로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아이들은 끝, 난 이제 수학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아이들을 선행을 미리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때 가서 겁먹는 것보다 지금부터 계속 해주면서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지라고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이 그리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시중 서점에 나와져 있는 문제들만 솔직히 잘 다루고 문제를 풀어도 성적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긴 하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우면 평균이 높아지고 만점자가 발생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교생의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점이 아니면, 한 개 틀린 게 아니면 사실상으로 1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만점을 받아야 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플러스, 그러니까 내신 대비 포함해서 정시까지도 최저까지 맞추는 수능까지도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신 등급으로만 가는 전형이 있고요. 내신과 그 다음에 최저, 수능을 합쳐서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과 논술로 가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방법에서 자기가 맞는 거를 선택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와도 2등급이 안 나와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아이들이 난 안 할래. 난 이제 내신 포기고 정시로만 갈 거야. 괜찮아. 난 정시로만 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끝까지 3학년이 될 때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으로 봤을 때 센2라고 가장 많이 푸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했더라면 센은 그냥 기본서예요. 이건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풀고 있는 그냥 국민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정도의 문제집을 그냥 가뿐히 풀 수 있다면 솔직히 상위권 갈 수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 나 좀 더 문제를 딥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그거 한 권 더 풀고 있다면 정말 만점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저희 고대국어 이제 기말고사 문제였는데, 문제 보시면 난이도 아이들 봤을 때 그냥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2차 함수, 전형적인 2차 함수 문제를 다룬 거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최대값, 최소값 알아보고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라서 막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틀 속에서 아이들이 사실 그 시간 안에 푸는 것과 고대국어는 이제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좀 해줘야 되니까 시간 분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면 좋겠고, 세모난 정도가 보통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아까 만점자를 받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문제 더불어서 모의고사 문제들까지도 잘 봐주면 문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국어는 조금 독특한 건 다른 학교들은 보통 2차 방정식과 함수에서 보통 끝냈거든요. 근데 연립방정식까지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학교보다 단원이 조금 더 많았어요. 범위가 많았는데 여기가 들어간 게 무색하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단원은 많았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리스크 있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많이 내면 기말고사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직선, 원, 도형의 이동이 나와요. 정말 많이 기하로 완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메인은 여기에요. 인수분해, 다항식의 연산, 곱셈공식 이런 것들 안 해오는 거. 여기가 가장 선생님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출제율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력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말고사까지도 선행을 하고 싶다면 뒤에 있는 직선과 그 다음에 원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중학교 때는 보통 삼각형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삼각형은 보통 그 도형을 움직임으로써 변의 닮음을 주로 다루고요. 고등학교는 모든 갖고 있는 도형들을 좌표, 그래프, 그러니까 평면, 좌표 평면으로 올려서 다 해석해서 해요. 원 하나도 얘를 방정식으로 써야 되고요. 삼각형도 세 직선들의 만남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된다면 그 친구는 네, 좋은 점수를 받고 바람직하게 고등수학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보는 태도도 변해야 돼요.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사실 직관력, 이렇게 돌리면 맞겠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사고를 배우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보통 해석기하라고 해서 이 식 그래프를 보고선 혹은 도형을 보면서 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나마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에서 변형되니까 그거 준비까지 좀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시중교재에서 아이들이 많이 푸는 네, 조금 더 최상위권이라고 했을 때 푸는 교재들이거든요. 요 정도는 다 여기 문제가 조금 두꺼워요. 이런 문제들도 사서 풀면은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 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개인적으로 푸는 성향이 달라요. 제가 아무리 판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다수를 놓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뛰어나고 있는 머리라던가 사고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을 좀 가까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들이랑 이제 테스트를 볼 때 다 주관식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우선 주관식으로 써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식을 쓰고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같은 시험지예요. 같은 시험지인데도 제가 왜 10점인지, 너가 왜 10점인지, 그리고 너가 왜 깎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고 이 부분을 아이를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오답도 관리해주고요. 이 프린트 그대로 제가 봉투에 넣어서 부모님께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까지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면요 잘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봉투에다가 넣어서 테이프 붙여가지고 못 찍게 해가지고 오늘 봉투 나갔으니까 보시고 도장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장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갖고 오고 저도 이제 어머니까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 볼 때도 보면요. 정말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그 와중에도 건성으로 푸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암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암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암산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필히 써라라고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이제 주관식 볼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풀이를 하고 이제 보고서 이 친구는 암산을 살려도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암산을 존중해줘요. 암산은 솔직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친구의 정확도만 높다면. 정말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살려도 된다. 하지만 너가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풀이들은 이런 것들은 써야 되니까 기본적인 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혹은 직관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이던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운이야. 아니면 그거 맞아. 근데 그게 왜 맞는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당 보통 설명을 저랑 같이 상담을 하면 기본이 30분? 진짜 길 때는 1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애들 끝났는데 안 오냐고 11시인데 안 온다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이후에 제가 한 명씩 불러서 개인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도 평소에도 저랑 같이 질문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새벽이에요. 새벽 2시 반. 네. 새벽 2시 반에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꼭 학원에서 질문하면 되는데 꼭 집에 가서 그 밤에 새벽에 질문해가지고 제가 또 루트 펴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인데 이제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바짝 공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저도 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놀다가 시험 기간 되면 쫄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면 또 알려줘야죠. 혼낸다고 지금 능사가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줌 켰어요. 줌 켜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가 이것도 새벽이거든요. 새벽인데 새벽 4시까지 같이 공부해가지고 어머님께서 전화 통화한 줄 알고 방에 들어오시다가 저랑 눈 마주쳐가지고 화면 보고 있어서 같이 인사하고 약간 그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라는 게 정말 아이가 할 마음이 있을 때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때문에 하면은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제가 혼내면 이 친구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고 우선은 해줘요. 해주고 난 뒤 다 그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불러서 이제 성적이나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때 너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좋았다. 하지만 너무 잠깐이었다. 그런 것들 안 좋았고 솔직히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가 너무 공부를 적게 하는 것 같다. 혹은 그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 공부 방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잠깐 한다고 공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조차도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이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제가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랑 이제 대형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것 같다라는 그 어머님들의 약간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했고,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영상 강의들 매 시간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편에서는 다 유튜브 제가 영상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나 혹은 혼자 공부할 때에도 영상 강의 보면서 2번, 3번 반복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 성적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현재 지금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1학년과 2학년 각각 한 반씩 갖고 있고요. 작년에는 1학년만 한 반 갖고 있었었는데 딱 작년에 저희 한 반에 있었던 성적 향상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2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기 기말고사로 가는데 40점 향상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 지금 1학기 안 썼잖아요. 1학기 때는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있지만 그게 단기간에 1개월 내내 2개월 내내 띄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조차도 제가 이제 부모님께 상담을 드렸죠.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긴 하나 이제 와서 개념을 이해한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여름방학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이 팍 뛴 거죠. 이렇게 되면 2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한 번에 40점 뛰면은 교과 우수상도 받고요. 당연히. 네. 상승곡선 찍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같이 저와 같이도 이제 겨울방학 내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말고사에서 이제 중간고사 올라가는 기간에 바로 30점 올라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에서 30점 이상 올라가고,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올라갈 때도 30점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만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 반 아이들 모두 다 우상향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만족도 높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그냥 올해의 운이었냐 라고 봐주시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6, 7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에서 1등급으로 네, 100분이 98, 한 개 틀렸거든요. 98점으로 끝났다. 이 친구도 중3 때부터 해서 네, 수능 때까지 같이 했고요. 여기도 중3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 다 처음부터 저랑 만나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 지금 1등급 96점, 그리고 여기도 4등급이었는데 1등급, 여기도 4등급이었는데 지금 1등급,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들 이 친구들이 4등급이라는 숫자만 보시면 공부를 못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님들. 보시면 중간고사 때 다 공부 좀 했다, 우리 그래도 수학 좀 해요 라는 친구들 대다수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보통 삭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 안 바뀐 거예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엄밀히 다르고 공부하는 자세도, 공부를 대하는 태도도, 그리고 환경도 습관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혼자 중학교의 버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습관까지도, 그리고 사고하는 것까지도 다 바뀌어줘야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빨리 바뀌어서 자리를 잡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시간이 천천히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이다.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주고, 제가 또 이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그 수능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뭐 잠깐 가르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2학년도 올라가고 3학년도 올라감으로써 좀 아이들을 책임 지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의 강의는 이번에도 1학년 아이들은요, 화토로 한 과목 깔았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비반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유는 정말 꼴등부터 1등까지 다 받겠다라는 각오로 제가 비반을 쓴 거고요. 저희 반 아이들은 현재 작년에도 그랬듯이 네, 기본 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작년에 B라고 타이틀을 썼거든요. 그래도 전교 5등도 나왔고요. 그 안에서 진짜 개념부터 정의, 개념, 필수 유형, 심화 유형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끌고 와서 본인의 실력이 꼴등급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친구도 봐야 돼요. 평생 기본 문제만 풀면은 시험 준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모든 친구들에게 고난도 문제들을 보여주고요. 우리 고난도 친구들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아우러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모두 다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따로 개별적으로 수준적으로 제가 분할해서 아이들을 클리닉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다른 기타 과목들을 제가 공유받아서 따로 밴드라던가 네,
우선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부분에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서 클리닉 시간을 보통 봐준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원래 화목토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보통 목요일 날에 제가 부르거나 아니면 화토일 이런 식으로 주말에 많이 노니까 일요일 날 아무데나 제가 해서 보통 불러가지고 첨삭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봐주시면 사실 대형 강의 수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수업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되고요. 고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죽고 문제 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만약에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도 잘해도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끝까지 너무나도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만약에 수학을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난이도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기본 있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게 좀 습관이 되어줘야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학원을 통해서 얘기를 좀 남겨주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드리거나 저희 학원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뵈서 아이들 학부모님과 좀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